현직 부장판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무죄 판결은 궤변이라고 질타하는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대한민국 법조계를 비판하는 이 글이 파장을 일으키자 대법원은 직권으로 이 글 전체를 삭제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들 노지민 PD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른바 원세훈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법조계, 정치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직 판사가 관련된 글을 올렸습니다. 네,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김동진 부장판사가 오늘 아침 법원 내부 게시판인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 글을 통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심사를 앞두고 입신 영달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록 위마의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라고 해요. 네, 이 글이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면서 관심을 끌자 대법원이 직권으로 글을 삭제해버렸습니다. 네, 정치권 공방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어제 판결을 두고 여야 간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1심 결과를 비판하며 검찰에 항소를 촉구했는데요. 다만 진선미 의원은 부족한 판결문으로나마 원 전 원장의 끊임없는 대선 개입 행위가 인정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야권의 반발을 비판하며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를 제기해온 이들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부족한 판결문에 의해서도 심지어 대선 분명까지 원세훈 국정원장이 2009년 2월부터 2013년 내려갈 때까지 퇴임할 때까지 끊임없이 정치 개입 행위를 조직적으로 해왔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선 국면에서도 그런 정치 개입 행위가 있었다.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하고 왜곡시키는 그런 행위들을 했다라는 것이 인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0... 그래서 정치권에서 엄격한 법리와 증거 조사를 거쳐서 판단된 판결을 법리적으로 다투는 이외에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유불리를 가지고 비난하는 것은 나라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고 집요하게 주장해왔던 사람들, 또 그것 가지고 여러 차례 자신의 입지를 키워온 사람들은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 판결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제 이 시간에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소식을 전해드렸죠. 경찰서장이 송전탑 반대 주민들한테 돈봉투를 돌린 사건이요. 결국 그 경찰서장 직위 해제가 됐군요. 네, 오늘 경찰청은 송전탑 건설을 위해 주민들에게 돈봉투를 돌려 물의를 일으킨 이현희 청도경찰서장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또 경찰청은 이 전 서장이 돈을 돌린 행위는 중대한 사안이라 감찰이 아닌 사법 처리를 전제로 한 수사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감찰과는 또 별개로 이 전 서장뿐 아니라 청도경찰서와 한전 사이에 어떤 유착관계가 있는지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그 돈을 건넨 한전 측 대구 경북지사장이군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한전 측 역시 오늘 대구 경북지사장을 직위 해제했는데요. 하지만 돈의 출처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추적 결과 이 돈이 한전이 조성한 비자금 계좌에서 나온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경우 사건은 한전 비자금 수사로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경찰 그리고 한전 공기관 이렇게 얽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네. 수사가 제대로 될까 주민들이 좀 우려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한전과 경찰의 유착관계를 밝혀야 한다며 경북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책위와 주민들은 이현희 전 청도경찰서장과 이강현 전 한전 대구경북지사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기자회견 후 이들은 민원실을 찾아 이현희 전 서장의 이름으로 전달됐던 현금 800만 원이 든 봉투 그리고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네, 많이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른바 삼성 백혈병 피해자들이 고인이 됐습니다만 늦게 산업재해 판정이 났습니다. 네, 근로복지공단이 어제까지 마감 기한이었던 상고를 포기하면서 고 황유미 씨와 고 이수경 씨의 백혈병이 산업재해라는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 2심에서 모두 산업재해가 인정된 만큼 승산이 낮다는 점, 그리고 사회적인 비판 여론을 고려해서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계 씨는 약속을 지켰다는 점에서 뿌듯한 한편 딸인 유미 씨가 생각나 우울하기도 하다며 삼성이 남아있는 교섭 과정에는 성실하게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계속 그 세금을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만 어제 담배값 인상 발표를 했고요. 또 오늘은 그 안전행정부가 지방세를 인상하겠다 이런 개편안을 내놨군요. 네, 오늘 안전행정부가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를 대폭 인상하고 각종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점차 폐지하는 지방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우선 현재 1인당 평균 4,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1인당 2,000원에서 만원까지 올리고 2년 뒤에는 만원 이상 2만 원 미만까지 2배 넘게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가용을 제외한 차량, 즉 화물차, 버스, 택시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100% 올리기로 했습니다. 재산세 세 부담 상한제도 역시 개편했는데요. 네, 주택의 경우에는 전년도 세액의 105에서 130%로 설정된 상한선을 110에서 135%로 상향 조정하고 또 토지 건축물의 상한도 150%에서 16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안행부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인상만으로도 올해 최소 5천억 원을 더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15일부터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시민단체는 이번 지방세 개정안이 부자 증세 없이 서민에게 세부담을 떠넘기는 개정안이라고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지방세제 개편안은 사실상 부자들에게 해당되는 과세는 없고 서민들의 세금만 인상돼 이 정부에서는 세금 제도마저 불평등하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경실련 역시 성명을 냈습니다. 정부가 아니란 인식에 근거해서 서민 증세 정책을 지속한다면 대다수 서민들과 함께 조세 저항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강력 경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이죠. 월성 원전 1호기. 결국은 연장해서 쓰자 이런 결론이 난 겁니까? 네,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월성 1호기 원전의 계속 운전이 적합한지에 대한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첫 번째 보고가 있었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주기적 안전성 평가와 주요 기기 수명 평가,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 등을 실시한 결과 월성 원전 1호기가 계속 운전하는 데 적합하다고 보고했습니다. 네, 오늘 보고는 초안이고 이후 전문위원 심의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가 남아있는데요. 하지만 이 보고가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월성원전 1호기는 설계 수명 만료일인 2012년 11월 20일 이후 10년간이나 더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네, 환경단체, 또 반핵단체, 또 무엇보다 주민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겠습니다. 네, 오늘 환경단체와 반핵단체들은 원안위가 위치한 광화문 KT 본사 앞에 모여서 오늘 보고는 수명을 연장한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한 형식적 보고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 등 안전성 확인의 근거가 되는 주요 시험 문서는 공개하지 않은 채 안전하다는 결론만 담긴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월성원전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월성원전 1호기가 위치한 경북 경주 주민들은 월성원전 홍보관에 모여서 이주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 연장을 시도하면 주변 집가가 떨어지고 떠나고 싶어도 집이 매매가 되지 않는다며 한수원이 이주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새누리당 한동안 그 성누리당이라는 그런 지탄에 시달렸는데요. 이번에는 박기태 전 국회의장이군요. 네, 어제 오전 강원도 원주의 한 골프장을 방문한 박 전 의장이 골프장의 여성 KD인 A씨의 신체를 만졌다고 CBS 노컷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당시 A씨는 무전을 통해서 골프장 측에 신체 접촉이 심하다고 호소했고 그 즉시 다른 캐디로 교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박 전 의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박 전 의장은 귀엽다는 수준에서 터치한 것이고 또 예쁜데 총각들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해줬다며 본인은 평소에도 딸을 보면 귀여워서 애정 표시를 남다르게 하는 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주로 내려가 A씨를 만나 할아버지가 귀엽다고 등 좀 쳐준 걸로 해줘라 이런 말도 전했는데요. 하지만 A씨는 박 전 의장을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거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참 박 전 의장이 지금 새누리당에서 어떤 직함을 갖고 있습니까? 현재 상임 고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많은 분들이 얼굴까지 기억을 하실 텐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했을 때 통역을 만났던 신부가 계시죠? 정재천 신부. 강정마을에서 연행이 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정재천 신부는 지난 1일 예수의 한국
관구장에 취임한 후 공동체 공식 순방의 첫 방문지로 제주 강정마을 예수회를 찾았습니다. 정재천 신부는 이곳을 찾아 해군 기지에 반대하는 사도직 활동에 참여했는데 경찰에 의해서 강제 연행됐습니다. 이 장면이 담긴 사진이 예수회 한국 관구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오늘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과격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 IS에 의해서 참수당한 미국인 기자가 2명이 있죠. 그중 한 명의 가족들이 미국 정부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건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네, 고 제임스 폴리 기자의 어머니인 다이앤 폴리가 현지 시간으로 어제인 11일 CNN 뉴스에 출연해서 한 말입니다. 다이앤 폴리는 아들이 납치돼 있는 동안 미국 정부가 폴리를 구하기 위해 몸값을 지불하겠다고 할 경우 기소당할 수 있다며 협박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언론에도 나가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의 몸값 미지급, 그러니까 테러 단체와는 협상이 없다, 이런 원칙을 따르라, 이런 압박이었군요. 네, 미국 정부는 테러 단체에 인질 몸값을 주면 민간인 납치가 반복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폴리 기자에 이어 두 번째 포로였던 스티븐 스트로프 기자까지 참수되면서 정부가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밝힌 그 IS 격퇴 전략, 사실상 전쟁 선포인데요. 네. 이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요 우방국들의 지원조차 사실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독일이 확고하게 불참 의사를 밝힌 가운데 영국, 프랑스도 국제법 등의 여건과 명분을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시리아, 이라크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IS 격퇴 작전의 성패를 좌우할 국가로 꼽히는 터키 역시 IS에 자국민 수십 명이 억류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습에 쉽게 동참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프리 sak스 컬럼비아대 교수는 중동에 대한 미국의 개입이 지속적으로 중동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존 베이너 하원 의장 역시 공습만으로는 원하는 목표를 얻지 못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는 등 미국 내에서도 비판과 의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새누리당 최고위원 이인재 의원이요, 그 미국에 참수당한 기자의 유가족과 또 우리나라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교를 했어요. 근데 비교도 문제지만 사실관계도 틀렸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인재 의원, 스티븐 스토트로프 기자의 유가족들은 미국을 원망하지 않는다며 세월호 유가족들을 에둘러 비판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먼저 어제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남편이고 아버지가 희생당한 그 순간에 지켜주지 못한 미국이나 미국 정부를 원망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고 오히려 그 적들의 공포로부터 미국이 더 강해져야 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이 마당에 유가족들께서 소클로프 유가족들이 보여준 진정한 애국심과 용기를 발휘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야당도 마찬가지. 네, 방금 들어보신 발언과 직접 성명서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사실은 좀 달랐습니다. 네, 성명서에는 우리의 적이 두려움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인질로 삼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이 의원은 이 말을 미국이 볼모로 잡혀선 안 된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데 이어 미국이 더 강해져야 한다는 말로 둔갑시키기까지 했습니다. 네, 뭐 이런 문구에 대한 해석은 그렇다 치고요. 네. 그러니까 이인재 최고위원 얘기인 즉슨 세월호 유가족들은 애국자가 아니다, 나라를 원망만 한다, 뭐 이런 식의 폄훼에 해당이 되는군요. 네, 그런 의도로 인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